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니트로넬로에 대한 이제 전체 개요와 장에 대한 구조, 구성까지 하고 이제 교수님 마지막에 질문했던 어떤 집중적으로 이제 니트로넬로에 대한 개념 확인까지 하면은 실장 전체에 대한 그 이해는 확실히 갈 것 같아서요. 음악과 연관되어 있는 그 점을 이제 메시안 음악을 주제로 해서 어, 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박상호 박사님 지난 시간 그 못 들으셔서 제가 간단 개념은 한번 반복을 할게요. 혹시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를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메시아 음악 얘기하면서 재차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만 들어도 개념 정리는 될 거예요. 오늘 더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구조를 했어요. 리트로넬로가 뭔지는 지난번 박주한 이사하고 제가 그때부터 얘기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박상호 박사님. 어,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그 청계고원에서 들레즈가 카타리아 니트로겐을 왜 도입했는가를 제가 말했고, 그 니트로넬로에 대한 이제 음악사적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리트로넬로라는 건 이탈리아의 그 언어인데, 작은 귀환, 그러니까 작은 소 조율이 이제 반복되는 음악에서의 그런 반복적 구조로 해서 우리가 번역하면 후렴구 반복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변환이 다른 동형이지만 사실은 동질이 아닌 형태로 가서 그 구조적인 반복이 보여지지만 계속 변환되는 그런 리토르넬로가 이쪽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걸 이제 이제 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한 다음에, 이걸 왜 리트로넬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그래서 그 마무리가, 리트로넬로를 도입한 이유가 단순히 음악적 개념이 아니고, 조직을 그 설명하는 방식의 강력한 철학적 도구고 리트로놀레가 질서를 만들고 또 변형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는 아주 좋은 구조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리트로넬로가 우리 삶과 사회에 재구성하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메시아 음악을 갖고서 한번 이제 오늘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끝났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이제 제가 설명하고 하는 거에 아쉬운 점이 그럼 이제 그 공간하고 시간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 리트로넬로라는 개념이 실제로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얘기하는데 좀 어떻게 선명하게 연결되는지 음악하고 왜 구조에서 좀 더 선명하게 그래서 음악이랑 구조 안에서 그걸 선명하게 연결하는 건 이제 음악을 하나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우리 책에서 색채나 회화 개념을 왜 썼는지까지 이제 이 질문에 답하는 걸로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 빌레즈와 카타리의 그 청계의 고원에서 메시아의 음악을 어, 들으면서 메시아 음악이 갖고 있는 실제적 리토넬로에 대한 설명이 가장 그 철학적이고 실제 메시아 음악이 그 철학적인 어떤 바탕으로 리토넬로의 형식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음악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메시앙은 그 현재 이제 현대 음악을 이끈 음악가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메시앙이라는 음악가는 새 노래소리를 직접 채집해서 그걸 모티브로 순수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앙은 항상 음악의 근본, 음악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근본 질문을 하면서 작곡가로서 음악이 뭔가를 새소리를 수집하면서 사실은 자연으로 귀화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작곡가로서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런 작곡 활동을 한 거죠. 음, 그 메시아의 여기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그럼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는 어, 그 메시안과 새의 관계에서 그 음악과 동물, 예술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심오한 관계를 발견했는데 음악이 단지 예술 장르를 넘어서 어떻게 존재로운 일반과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준 거죠. 어, 이건 이제 그걸 설명했던 어떤 작곡자의 말인데요. 새는 이 행성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말했던 올리비에 메시앙은 새의 노랫소리를 모티브로 여러 곡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는 청계권에서 메시앙과 새의 관계를 통해 예술과 자연의 심오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고전 낭만, 현대음악으로 이어지는 어, 2012 메타곤 3부작의 그 마지막 현대음악편에서도 메시아의 여러 작품들과 들레즈 카타리의 음악의 미학 강의를 함께 전해드린다고 해서 새 리토르넬로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그 곡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그 작곡가가 그 음악 설명을 할 때 저런 말을 사용했던 구절이 있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올리베 메시앙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아까 얘기한 거에 더 들어가면 어 보통 예술가가 자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그 그 음악과 동물, 예술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심오한 관계의 발견에 있어서 음악이 단지 예술 장르를 넘어 어떻게 존재론 일반론과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여기 어, 당연한 것이 메시아는 특별히 새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뒀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새 노랫소리에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작곡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새 노랫소리에는. 네.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천재적인 듣기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50종의 새 소리를 즉각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생각하면 550종을 의 소리를 잠시 심사숙고한다면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곧바로 새 노래소리가 악보를 적은 거예요. 그대로. 예,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메시앙은 그런 작곡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새하고 소통하는, 그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새들의 기로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세계로 저희를 안내했는데, 새들의 노랫소리에 대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를 바꿨습니다. 새들은 동일한 리듬을 반복하기는커녕 예술적이고 그 더 창조적인 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소리를 들으면은 동일한 리듬 같지만 여기서 리트로넬로를 발견한 건데 절대 동일하지 않다. 계속해서 더 예술적이고 존재하는 가장 창조적인 동물로서 위대한 음악가다. 아마도 예술의 위기에서 새가 이 행성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일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기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고, 이런 나이팅게일은 판에 박힌 공식밖에는 노래하지 못하지만 예를 든 건데요. 나이팅게일이란 새 아시죠? 근데 방울새는 부모로부터 노래 기술을 배워서 그중 일부가 비르투오스 수준에 도달한다. 비르투오스라는 거는 이제 음악에서 어, 굉장히 탁월한 그 음악적 정교하고 세련된 기교를 부르는 최고의 그 기교, 탁월한
음악적 기교가를 일컬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울새가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가 우는 것을 또 우는 거는 새가 운다는 거는 그 새가 노래를 부는 것에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게 중요한 건데 새가 서로 소통하면서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이 중에 오직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노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자연이 풍경이 아름다워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연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메시앙이 새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청계고원에서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새들의 노래하고 이게 전개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어, 저희가 청계고원의 첫 페이지에 589페이지 보면 어둠 속에서 한 어린이가 어둠을 물리치고 간단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좀 뒷장에 가면 깊은 숲속에 새가 한 멜로디를 변주하면서 또 노래하고 있다. 이 말 두 가지는 자신이 카오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영토를 이제 표시하는 다는 거죠. 리트로넬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영토화와 탈영토화입니다. 그걸 리트로넬로 표시하는 건데, 어, 첫 장에 들어가면서 이 소리가, 어, 멜로디가 그게 영토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노래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반복되는 리트로넬로 반복되는 소리가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서 영토화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트로넬로가 영토적인 것으로 영토적 배치물이다라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리트로넬로의 반복적 구조가 영토를 만들고 그 영토적 배치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새의 놀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거고, 새의 놀이는 예술은 아니지만 예술의 조건으로서 예술이 시작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와 카타리가 새 리트로넬로라고 말한 것은 예술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자연 어디에선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느 어떤 부분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원천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 안에서 고정되고 안정된 요소, 일종의 기둥처럼 특정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는 게 리트로네로다. 아, 그래서 그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구조가 작은 반복이 안정을 그 안정적 요소를 만들어주고 그 고정이 일종의 기둥처럼 위치를 차지하고 의미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영토화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쓴 거고요. 리트로넬로가 영토화를 한다면 음악은 그것을 탈영토화하는 거죠. 리트로넬로가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영토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거기서 변주와 해체와 변주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것이 탈영토를 하면서 그게 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존재하는 것은 이 리트로넬로와 같은 반복되는 형식 때문이고 그러니까 원래 리트로넬로가 음악의 기둥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할 때 오히려 깨달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 본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의 본질이 리트로넬로. 그게 기둥이었고 그 반복되는 형식 때문에 그로부터 음악이 형성됐다. 그래서 리트로넬로가 음악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실제로 핵심 요소고 음악의 형식과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 즉 리트로넬로가 반복되면서 음악에서 일종의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 게 영토화라면 그 반복 패턴을 해체하거나 변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는 게 탈영토화이고 이렇게 음악은 리트로넬로에 머무르지 않고 리트로넬로에 머무르지 않고 더 풍부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음악이다. 메시아가 새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보여줬는데요. 음악은 새나 다른 존재의 리트로네로를 내용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 말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존재의 리트로넬로 그중 하나를 새를 예시를 든 겁니다. 그거를 내용으로 삼아 거기에 세련된 표현을 부여해 그것이 새라는 영토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그게 음악이다. 예. 그래서 리트로넬의 이 작은 소절이 그 영토를 만든다는 걸로 책에서 영토화는 이거 지난주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각 색채 얘기한 게 그 책에 영토화가 사운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각적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캐노포네스 텐트랄 로스트리스라고 하는 새 우리말로 바우어새 그 예이 나는데 그 새가 나오죠. 그 제가 책에서 그 바오어새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바오어새를 얘기하는데 그 그림 다 보이시죠? 네. 이 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궁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밤사이 떨어진 나뭇잎 중에서 연한 뒷면이 보이는 나뭇잎만 골라서 짙은 색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이건 색채로서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색채를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적 리트로넬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종교적 관점으로 넘어간 거, 양자역학적으로 넘어간 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하고서 이제 궁금해져서, 어, 종교적으로 우리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럼 리트로넬로의 이 반복적인 그 형태가 음악적으로 사용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던 게 우리 종교에서 사용되는 그 반복되는 기도와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종교 음악이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 가톨릭에서는 이제 저희 뭐 묵주교도나 우리 기독교 전체 주일 기도라든지 형식이 반복되는 기도, 불교에서 영불이라든지 이슬람의 타스비라고 하는 이게 수브하나 알라 같은 찬미가라든지 힌두교의 만트라라든지 이런 것이 어, 마음의 안정화를 기도가 이런 기도 음성이 마음의 안정화를 을, 그 시켜서 그게 영토화된 구조가 아니냐 이거 제가 챗GPT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게 그거 창의적 생각이고 뭐 그 맞다는 거 맞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 창의적인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중간에 이제 조사하면서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그 노래가 그렇게 구조라면 이게 정확히 그거랑 맞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이게 신앙 속에서 익숙함과 그 소속감을 줘서 그 영토적 배치의 맥락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양자역학에서도 입자가 특정한 상태로 수렴하거나 고정되는 것과 유사하고 양자 궤도로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는 리트로넬러라 보면 궤도 탈출이 탈영토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어, 그런데 이거를, 맞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 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이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더 조사를 하려고 더 들어가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어, 그 메시앙이 원래 그 메시앙을 거기까지만 조사하다 더 들어가 보니까 메시앙이 원래 영향을 받았던 게 고대 인도 음악의 브라만교 수행자들의 명상 음악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명상 음악이 그 비역행 리듬이라고 그래서 메시아의 독보적인 그 독창적 리듬 기법이 있는데 그게 좌우대칭 리듬 구조 앞뒤 반복 같은 리듬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고대 브라만교 수행자들이 했던 반복 대칭 구조가 영적 집중과 수행에 도움이 됐었고 그런 개념을 실제로 수행 도구에 그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는 그걸로 실제로 음악을 그 만들고 그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이 원래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메시아는 일반적인 음악가라기보다는 그 본인이 그 음악을 통해서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선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음악적인 걸로 해소하고 싶은 철학적인 음악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힌트를 얻고 본인이 음악 철학을 한 거나 다름없는 예,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 이따가 이제 메시아 음악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찬다나 그 탈라 그 메시아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그 리듬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어 그래서 그 불라만 교회에 영향을 받은 탈라의 리듬 구조가 뭔지 그리고 대칙성 비대칭 혼재된 그가 뭔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 탈라는 그 인도의 고전 음악의 리듬 구조인데요. 그 대표적인 음악이 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또 제가 찾아봤는데요. 또 안 들리려나? 세우고 세우고 세웠는데 피부가 뭔지 소리 들려요? 어? 들려? 예. 나는데 원인은 무너진 안 들려요? 아, 참. 지난번 어떻게 했지? 아, 음악 들을 거 몇 개 있는데. 아, 공유할 때 그, 거기에 이렇게 음악 할 아, 건지 설정하면 맞아, 돼. 맞아. 다시 음. 할게요. 아, 지난번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아, 맞아. 들리죠? 네. 지금 계속 다다다다 계속 반복하죠. 네네. 이게 라가 음악. 인도 그 전통 음악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게 일트로넬로에 계속 반복된 이거를 그 라가 음악이라고 한대요. 라가 인도의 대표적인 그 전통 음악인데 이게 탈라라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실제로 이런 반복 구조가 그 안정된 영토화를 형성하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고대인들은 반복 대칭 구조가 그 영적 집중과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영성의 영토화가 된 겁니다. 그럼 기독교적으로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하면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예, 많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했던 음악을 생각했더니,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반복이 되면서 그 리토로넬로의 짧은 작은 소절인데 반복되면서 계속 변형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떼제 같은 음악이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소절이 반복되면서 작게는 네 마디 정도, 뭐 여덟 마디 정도가 반복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디가 작다 보니까
그걸 보이스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이스로도 반복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따라가면 많은 군중들이 악기가 필요 없이 소리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떼제성가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탈종교에서 그 프랑스의 그 떼제 하는 데 가보면 순례자들이 거기에 어떤 종교도 다 똑같이 그 노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리토르넬로 자체가 굉장히 작은 소절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그 음을 이끌고 반복하고 따라가는 거, 주고받는 그 대칭 구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변형만 딱 주는데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영토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게 영토화였구나. 그래서 집단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는데 그 소리 하나로 그 영토성이 구성되는 걸 실제로 떼지성가에서는 그걸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영된 걸 보여줄게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지금 8마디하고 그냥 합창의 그 성부만 주 들어갑니다.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까 20초 했는데요. 여기 보면 4분 20초짜리예요. 엄청나게 근데 하나도 안 지겨워요. 네, 하나도 안 지겹고 그렇게 끌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그 정말 아름답게 그 기도할 수 있게 기도의 영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음악으로 하는 그 멜로디를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떼제성가 두렵 여기 보세요. 뭐 보면 이렇게 지금 음이 거의 비슷하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마디밖에 안 됩니다. 아시는 없는 세상을 주님의 충전보여 주님의 지금 혼자 독창하는 거는 그 변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곡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군중들을 이끌 때는 그때는 악기도 없어요. 제가 그 프랑스 재즈 하는 걸 봤는데 거기 한 그 뭐 수사나 신부님이 마이크 하나 들고요. 다 똑같은 멜로디 하는데 혼자 독창으로 지금 솔로 나오는 것도 변주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요. 예. 그리고 그게 처음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합쳐지면 그다음부터 이끌어내는 힘이 반복하는 구조만큼 뭐 원력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내는 예, 그런 영도성. 아, 이거 떼제가 영토성이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이제 봤었으니까. 네, 네. 저는 이거 떼제 성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러면 그 메시앙도 그 어떻게 했는지 메시앙의 음악을 직접 보면 그 책에서 그 나오는 게 이제 메시앙의 그 검은 티티세 그 그 연주를 이제 비유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보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앙이 그 새 소리하고 인간이 만드는 음악, 그 인간이 만드는 음악의 어떤 피아노가 됐든 플루트가 이제 새 소리가 새
그 예를 들면 플루트가 세 대기가 되고 피아노에서 또 다른 어, 사람이 만들 음악이 그 들어가면서 서로 대칭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리트로넬로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둥이 어, 또 하나의 영토가 돼서 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말하는 거 대충 듣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럼 또 들려요, 이게. 어떤 음악이 지금 한 3분, 4분 정도 할 건데 제가 끊어서 이제 1, 2분 들어드리면 플루토하고 피아노가 정말 새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서로를 모방하는 기법을 막 사용해요.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피아노가 먼저 새소리를 내면 그것을 플루트가 다시 반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앞에 두 부분이 이루어졌다가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 가면 좀 쉬었다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피아노의 왼손에서 한 마리 새가 등장을 하고 새라는 표현은 이제 새소리를 피아노가 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또 새소리처럼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 새가 그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른 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각자의 노래가 끝나면, 상대방의 노래를 또 왼손이, 오른손이 바꿔 불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손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고 있으면 오른손이 학교종이 땡땡땡이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음악에서 보이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서로의 성구를 바꿔서 부르는 기법은 굉장히 오래된 기법인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긴 구간, 어떤 새소리를 묘사하는 것을 서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그 메시앙이 그 긴 구간 동안 새 대기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플루트 그 하고 이제 피아노 오른손 왼손 두 개에서 이제 세 마리 새가 나중에는 다 섞여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불가능한 막 소리들이 섞여서 그 거의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그 얽히는 상황, 그 확보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막 새로운 생성의 얽힘이 보여지는 이게 메시앙의 대표적인 그 검은새라고 하는 그 연주입니다. 내 가방에 이 곰이 한 마리가 달려 있을 때 우리는 아이 한 명의 인생을 구해. 서로 주고받는 거 잘 보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플루토가 새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아노가 먼저 소리 내고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까지가 이제 세대기가 되는 상당히 긴 연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대기가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세대기가 되고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피아노의 왼손에서 한 마리의 새가 드러나고 오른손에서 또 다른 새가 드러나고 서로 다른 소리를 부르고 여기서 보이스 익스체인지 자체가 일어나서 바꿔 부르고 나중에 혼선되고 그래도 뭔가 전달은 되나요? 아,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로 어, 어쨌든 메시앙이
새를 굳이, 리트로넬로에 새 리트로를 도입한 이유가, 새를 보면서, 어, 새 소리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 구조, 우리가 반복되는 그 구조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변주가 되고 그 안에서 변주되는 형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토넬로 자체에 반복되는 작은 구조 안에서 또 반복되고 생성되는 그 생성의 의미가 아주 강한 그래서 원초적으로 새 노랫소리를 갖고 리토넬로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 했다면 그럼 청계고원에서 제가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청계고원에서 리트로넬로라는 개념을 그럼 왜 사용했는가? 카타리가가 이걸 들레주가 아니고 카타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타리는 정신 분석학자이고 녹색 그때 당시 좌파 진영에 속한 대단히 열정적인 활동가였습니다. 프랑스 68 혁명 이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또 춤추고 구호하고 외치고 이런 집단적인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가타리가 이제 생각한 것을 이것을 이론화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리트로넬로라는 것이 이제 가타리는 이론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타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주체성이었었는데 그 주체성이 항상 어떤 주체화 과정에서 그것은 이거 이제 그때 물어봤던 그 시간에 대한 얘기하는데 메시앙이 그 시간의 흐름 자체에서 새 노래소리를 리토넬로로 대입했듯이 시간 속에서 주체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항상 그건 어떤 집단 속에서 집단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흐름과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흐름 그리고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그 한국도 그런 지금 집단 경험 주체가 지금 막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리토넬로는 그 주체와의 리듬이자 그 자정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토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 집단적인 예술적인 활동이고 그 안에서 주체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예요. 반복되는 집단 활동이 마치 리트로넬로와 같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리트로넬로와 같이 새로운 주체성이 그 리트로넬로가 생성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한 생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타리의 리트로넬로는 반복과 안정된 패턴을 통해 영토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주체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주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탈영토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트로넬로가 그런 이론화를 하기 위해서 딱 적당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화관에서도 그 문화관에서 음악회인데 프루스트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그, 그 순환 시간이라는 편에서 그 뱅테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아주 짧은 소나타 악절도 그, 그 예라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건 뭐 제가 못 찾았어요. 네. 제시를 해줘서 이게 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가타리가 이걸 왜 했느냐에서 어, 그 리트로넬로가 그 주체성을 그 주체화를 그 주체성을 형성하는 이론 중에 아주 그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청계구원에 도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이거는 지금 이거는 결론을 리트로넬로에 대해서 잘 쓴 그 음악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제가 갖고서 그 결론 내용을 좀 이렇게 그대로 좀 어, 정리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드레저와 카타리가 청계의 권에서 독창적인 생성 이론을 전개하는데 두 개의 신체 또는 물체 두 개가 만날 때는 항상 그 사이에 어떤 생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서 어떤 생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생성은 항상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음악과 새 사이에서도 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생성은 항상 이중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새 사이에도 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앙 작품에 대해서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음악은 새의 울음소리에 이끌려서 새의 울음소리에 이끌려서 새로운 영토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토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고 주의할 점은 여기서 단순히 되기, 생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새의 울음소리를 단순히 흉내낸다는 뜻이 아니고 새의 울음소리에서 발견되는 리트로넬로의 특성이죠. 발견되는 속도와 관계, 음들의 관계에서 상응하는 어떤 것을 인간의 목소리나 악기에서 찾아서 그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음악을 만든 거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도 새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생성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앙 아까 연주한 것을 이 얘기를 듣고 들으면 더 잘 들려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연주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다니까. 그러니까 새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해석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또 작곡가가 이 세계에서 발견하는 어떤 음들, 또 그것과 상응하는 어떤 정서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 죽음, 기쁨 같은 그런 정서들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음들이 상응돼 있고 관계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항상 바로 작곡가가 그런 새나 또는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하는 그 어떤 것, 여기 되기 어떤 것이 되어 갈 때 비로소 존재들은 또 음악의 주인공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우리는 자연에 포함되면서 그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개체적인 존재인데 개체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는 완전히 열려 있어도 안 되지만 또 완전히 닫혀 있어서도 안 된다. 이 양자 사이에는 아까 생성되는 양자 사이에는 들숨과 낮숨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렇게 개체를 환경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이 리듬이고 멜로디이고 리듬과 멜로디이다.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지점, 원초적인 지점에 우리 리트로넬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의 재료가 되고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메시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음악으로 더 나아가 예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타고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술의 발생과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생각은 예술은 모방이거나 또는 재현이거나 아니면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즉 예술은 인간이 탁월한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거나 또는 세계의 감각적 외관을 재현한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기억을 외부에 투사해 만들어낸 제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들레즈와 카타리가 보기에 이러한 관점들은 예술을 그러니까 들레주가 볼 때는 이러한 관점들이 예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본 거죠. 이들에 따르면 들레즈와 카타리는 예술은
생성이었던 거죠. 어, 그게 메시앙의 노랫소리나 음악의 내용으로 삼을 때도 새 노랫소리나 모방을 하고 재현한 것이 아니고 방울새는 순수한 음과 리듬이 되어야 했고 또는 그것에 담겨 있는 어떤 정동, 죽음이나 방 같은 것이 되어야 했던 거죠. 메시앙의 작품새에 대해서 작은 스케치 또는 새 카탈로그는 새로부터 이러한 순수한 음들과 정동을 추출해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새들이 등장하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그 새의 고유한 리듬과 멜로디였죠. 우리는 그동안 예술의 발생의 관점에서 말했는데 반대로 예술의 기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공간의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술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실내에 있다가 답답할 때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곤 합니다. 예술이란 그런 것입니다. 소나타 한 구절, 그림 한 점이 그동안 규칙적으로 반복됐던 질서를 밀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공간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아이와 새가 리트로넬로를 통해 영토를 형성하고 음악과 미술이 리트로넬로를 내용으로 삼으면서 탈영토하듯이 우리는 예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감각과 사고를 새롭게 영토하거나 또는 탈영토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앙의 마지막 말인데요. 바로 화가나 음악가 자신이 동물이 되고 이와 동시에 그 동물도 화가나 음악가가 바랐던 것이 된다. 자연과 가장 깊은 곳에서 교감을 나눌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앞에 구절은 제가 그냥 딱 따서 여기 지금 어제 그냥 바로 넣은 거라서 이제 철자는 좀 없어도 이제 읽으면서 메시안 음악 자체가 결국은 저 음악 철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을 정리를 하니까 리토넬로에 대한 그 전체적인 처음의 개념 개요를 결국은 주체성하고 결국 예술적 관점에서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을 때 좀 이 장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잘 깊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